안녕하세요 여러분, 꽃 피우는 손길입니다. 유럽 포도같이 망고향이 가득한 청포도 샤인머스켓, 너무 맛있는 포도입니다. 샤인머스켓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샤인머스켓에 관한 품종 등록과 재산 등록의 차이점을 자세히 구분지어보고 귀한 이 포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껍질째 먹고 아삭하고 씨앗이 없는 이 포도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현재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가격인 2kg에 26,000원에 팔립니다. 샤인머스켓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알당 1,000원에 가까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짝 과장을 보태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한 송이에 6만원에 팔리기도 하는 샤인머스켓은 지난 추석에도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캠벨 포도의 당도인 14에서 16브릭스보다 4브릭스 높은 18에서 20브릭스입니다. 한 알씩 무게를 달아보니 캠벨 포도는 4g이고 샤인머스켓은 16g으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키즈 21호는 일본에서 미국종으로 자색포도인 스튜벤과 포도의 여왕이라 불리는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를 교배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아키즈 21호와 하쿠난 품종을 인공 교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일본 종자단속법에 따라 품종 등록되었습니다. 일본 내 품종 등록만으로는 외국의 재산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따로 일본법에 따라 재산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품종 등록은 우리나라 성표법 제34조 1항 17호에 따르면 반사적인 효과로 품종 개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샤인머스켓은 어떤 재산권으로도 등록되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려고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품종 등록 후 6년 내에 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파리 조약에 따라 회원국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해외 품종 등록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EU FTA와 같은 양자 간의 특별한 개별 조약에 의해서 프랑스의 포도와 와인의 원산지 명칭은 일반적인 상표보다 상품과 상표의 유사 범위를 판단할 때 더 높은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매겨지는 관세가 낮게 매겨지는 것과 협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샤인머스켓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파리 조약 가입국이지만 파리 조약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가 적용되는데 일본 국내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권을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일본과 함께 샤인머스켓 최대 생산지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어느 국가의 농작물 생산자든지 일본의 샤인머스켓에 대한 로열티는 지불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이렇게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많아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품종 개발자가 재산권 등록은 물론 해외 품종 등록마저 하지 않은 것은 샤인머스켓이 수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샤인머스켓을 키우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노동력과 기술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상도 지역에서 샤인머스켓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김천시 자체적인 샤인머스켓 재배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심는 묘목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묘목을 심고 물을 싫어하는 특성 때문에 시설 재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일자 수형 만들기, 지베릴린이라는 호르몬제 사용해서 씨 없는 무액 재배하기, 비 가리기, 생장 조정제 2회, 스트랩토마이신 1회 처리하기, 갈변 감소 위에 녹색 봉지 씌우기, 까다로운 알 솟기, 일반 포도에 비해 몇 배로 손이 많이 가는 샤인머스켓 재배 방식에 대해 듣고 나면 이 포도가 왜 비싼지 이해가 됩니다. 한국 소비자는 달콤하고 시원한 포도를 먹기 위해서 농부가 흘린 땀과 노고의 가치에 보답하는 비싼 가격을 기쁘게 지불합니다. 일본 측에서 로열티를 못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대학생이었을 때 법학 교양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적힌 첫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